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51살이고요. 부산 서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26해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딸 하나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외동딸이 지금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어머니들이 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수진이 이야기를. 수진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26해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이 시간. 남편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딸아이를 키우며 몸에 배인 시간표다.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시큰거린다.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다. 하지만 투덜거릴 시간은 없다. 반찬 가게 준비를 해야 하니까. 우리 수진이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조용조용 부엌으로 향한다. 마늘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어젯밤 미리 묻혀둔 콩나물과 도라지 무침, 새벽에 끓인 미역국과 된장찌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손님들이 여기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하다. 이 맛으로 우리 딸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엄마, 또 일찍 일어났네요.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난다. 졸린 눈을 비비는 모습이 어렸을 때와 똑같다. 25이 된 지금도 내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얼른 들어가서 더 자. 회사 가려면 아직 시간 있잖니. 괜찮아요. 엄마 도와드릴게요. 고마운 것도 잠시 마음 한편이 짠하다. 이 나이 먹은 딸이 새벽부터 엄마 일 도와주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 친구들은 다 예쁘게 꾸미고 연애하며 청춘을 만끽할 텐데 우리 수진이는 언제나 엄마 걱정부터 한다. 수진아, 너 요즘 괜찮은 사람 없니?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저 지금 괜찮아요. 똑같은 대화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다. 수진이는 항상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괜찮지가 않다. 25이면 연애도 하고 결혼 생각도 해야 할 나이 아닌가. 혹시 내 때문에 연애할 시간도 없는 건 아닌지 자꾸 마음이 무겁다. 반찬 가게를 열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단골 아주머니가 수진이 어디 갔나? 하며 묻는다. 회사 갔지요. 이제 사회인이라 바빠요. 아이고, 그러게. 우리 수진이가 벌써 그렇게 컸다니. 정숙이 내가 정말 잘 키웠어. 그런데 언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쁘고 착한 게 금세 시집 갈 텐데. 시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한다. 물론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다. 하지만 막상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면 왠지 서운하고 허전하다. 지금까지 나랑만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한테 빼앗긴다는 기분이 든다.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 서둘러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하다. 수진이가 혼자 늙어가는 건 싫고 그렇다고 결혼해서 멀어지는 것도 싫고 참 이기적인 엄마다. 저녁 무렵 수진이가 퇴근해서 반찬 가게로 온다. 정장 차림의 딸을 보면 괜히 자랑스럽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내가 어떻게 저렇게 듬직한 딸을 키웠나 싶어서.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있었어요. 무슨 소식? 팀장님이 제 업무를 인정해 주신대요.
내년에 승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슴이 뿌듯해진다. 우리 딸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이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 몫을 해내고 있구나. 그래, 잘했다.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들게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수진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새벽부터 밤까지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흘린 땀방울들이 우리 딸의 성공으로 돌아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든다. 수진이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일도 중요하지만 여자로서의 행복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수진아,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너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날 생각 없니? 엄마가 욕심 부려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혼자 늙어가는 걸 보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한다. 엄마, 사실 회사에 괜찮은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저한테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설렌다. 드디어 우리 딸도 연애할 사람이 생겼구나. 어떤 분인데? 착하니? 가정적이니?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이도 적당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시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섭섭하고 설레면서도 걱정되고. 26해 동안 나만 바라보던 딸이 이제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괜히 질투가 났다. 하지만 결국 내가 바라던 일 아닌가.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힘들게 키운 딸이 이제 제 앞가림하며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꿈꿔온 희망이었으니까. 수진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다. 아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가 회사 선배 최도연 씨와 만나기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흘렀다. 처음엔 그냥 회사 선후배 사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엄마, 오늘 도연 오빠 소개해 드릴게요. 수진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내 마음도 덩달아 떨렸다. 25살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딸이 드디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혹시 우리 딸한테 장난치는 건 아닐까? 반찬 가게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올라왔는데 수진이가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있었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외모였다. 안녕하세요. 수진이한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르다. 옷차림도 고급스럽고 말하는 것도 신사답다.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저런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진다.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요리를 잘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맛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뭘. 변변찮은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 같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잡채까지. 우리 딸이 저렇게 요리 솜씨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 보인다. 와, 정말 맛있네요.
수진이 요리 솜씨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도연 씨가 진심으로 맛있어 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 우리 딸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도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수진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한다. 아버지는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아, 집안이 좀 괜찮구나. 우리 수진이한테는 과분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괜히 위축된다. 반찬 가게 집 딸이 어떻게 그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도연 씨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했다. 진심으로 우리 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어머니 걱정도 많이 하고 저도 수진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혹시 모르겠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닐지도. 몇 달 후 도연 씨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꼭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상견례라. 떨린다. 회사 경영하는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지? 우리 같은 서민이 어울릴 수 있을까? 도연아, 우리 같은 집안이 너희 부모님과 어떻게 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세요.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이다. 수진이와 함께 정장을 새로 맞춰 입고 갔다. 안녕하십니까? 수진이 어머니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연 씨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생각보다 따뜻한 모습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가 정말 예쁘네요. 우리 도연이가 매일 수진이 자랑만 해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정말 반듯하게 키우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효심 깊고 착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예상과 달리 도연 씨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 전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수진이를 진짜 며느리처럼 아껴주는 모습이었다. 혼례는 간소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세상에 너무 큰 잔치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비용 걱정을 하는 걸 알고 계신 건지 도연 씨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다. 모든 준비는 저희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우리 도연이가 수진이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니? 집안이 너무 다른데. 엄마, 걱정 마세요. 도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부모님도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엄마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도연 오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수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우리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있겠나?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했다. 도연 씨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수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다. 내가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도연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잘 어울렸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우리 수진이 행복해야 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안심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다. 도연 씨도 그렇고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두 좋은 사람들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결혼 전의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다는 걸.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는 걸.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텐데. 결혼 초기엔 정말 천국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분 같았고 도연 씨도 변함없이 수진이를 잘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다니. 결혼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반찬 가게에 오셨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모습부터가 범상치 않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모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수진이 친정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신다. 좁고 오래된 가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걱정됐는데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군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아니에요. 혼자서 딸 하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게 대단해요. 우리 도연이도 수진이한테 배울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다. 이건 뭐 하시는? 아, 이거요? 그냥 용돈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도 많이 드시겠고 수진이 결혼시키느라 돈도 많이 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였다. 거절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 봉투가 꽤 두툼한 걸 보니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해주셔도 앞으로도 매달 챙겨드릴게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매달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챙겨주셨다. 때로는 직접 오시고 때로는 수진이를 통해서.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고마운 마음이 컸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구나. 내가 복이 많은 거야. 그쵸, 엄마.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세요. 도연 오빠도 변함없이 잘해주시고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가끔 전화로 시댁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도연 오빠 좋아하는 음식도 알려주세요. 정말 며느리를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집안의 시집 같구나. 엄마가 걱정할 게 없겠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시댁에서는 괜찮고? 네, 다 좋아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혹시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수진이가 괜찮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다. 몇 주 후 시어머니가 또 반찬 가게에 오셨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랐다. 어머니, 수진이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요즘 수진이가 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안일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우리 수진이가 집안일을 못한다고? 수진이가 집안일을 못한다는 게 무슨...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음식간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집안 정리하는 것도 워낙 우리 도연이가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이상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잘했다. 반찬 가게 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제법 잘하는 편인데 혹시 수진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아직 적응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결혼 초기에는 누구나 그런 거니까요. 그러시면서도 계속 생활비는 챙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수진이를 만날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 않고 시댁 이야기도 예전만큼 자세히 해주지 않았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지?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새로 적응하는 거라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집안일 적응이 어렵다고.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응,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라. 적응 기간이라고. 아, 네, 맞아요. 좀 더 노력해야겠어요. 그때 수진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다. 두려움 같은 거, 아니면 체념 같은 거,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몇 달이 더 지나고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도연이한테 말대꾸를 자주 해요. 말대꾸요? 네, 뭔가 자기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시집에서는 좀 조심해야 하잖아요. 수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물론 나쁜 마음에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이상했다. 우리 수진이는 평생 말대꾸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아이다. 오히려 너무 순종적이어서 걱정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생활비는 꼬박꼬박 챙겨주신다는 거였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해주실까? 혹시 제가 수진이한테 뭔가 말을 해줘야 할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가 하는 거니까요. 그냥 어머니는 수진이가 힘들어하지 않게 격려만 해주세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오늘 오셨는데. 네.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즘 적응이 어렵다고 하시던데 정말 괜찮은 거야? 한참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수진이가 이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을, 도현 씨의 다정한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나까지 속이면서 수진이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는 있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수진이와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해봐도 수진이가 감기에 걸려서 쉬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참을 수 없었다. 딸이 아프다는데 엄마가 가서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 반찬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시댁으로 향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처음 와봤을 때는 정말 부러웠다. 우리 수진이가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되다니. 하지만 그날은 왠지 그 아파트가 무섭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는 걸까?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누구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수진이 엄마예요. 수진이가 아프다고 해서 와봤어요. 아,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드디어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수진이가 아프다는데 엄마가 오는 게 당연하죠.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수진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많이 아파서.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 저게 뭐예요? 아, 그냥. 고양이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다. 수진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닦고 있는 사람. 처음에는 집안 도우미인 줄 알았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은 더러워져 있고 등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을 때, 엄마, 내 딸이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수진이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달려가서 수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수진이가 비틀거렸다. 제대로 서지를 못했다. 어지러워요. 수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살이 쪽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눈은 푹 들어가 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이게 몇 달 전에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 딸인가? 수진아, 너 뭐하고 있었던 거야? 바닥 닦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손을 들어 보였다.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손바닥은 거칠어져서 갈라진 상처투성이었다. 이 멍은 뭐야? 어떻게 다친 거야? 그냥 일하다가 무슨 일?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집안일이요? 이게 집안일이에요?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바닥은 반들반들했다. 부엌도 깨끗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직도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를 들고 있었다. 수진아, 일어나. 엄마랑 집에 가자. 수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엄마.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무슨 일을 더 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발적으로요? 우리 딸이 저렇게 될 때까지요? 그때 도연 씨가 방에서 나왔다. 집에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도연 씨, 이게 뭐예요? 우리 수진이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집안일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태연한 표정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집안일이라고요? 우리 딸이 저렇게 말라빠져서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시키는 게 집안일이에요?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좀 살을 뺀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인가? 내 딸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태어날 수가 있나? 수진아, 정말로 괜찮은 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제가 좀 약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내가 키운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다. 무서워하고 있었다. 수진아, 어머니, 오늘은 가세요. 수진이가 피곤해해요. 시어머니가 강제로 나를 밀어냈다. 잠깐만요. 우리 딸이랑 좀 더 얘기하게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문이 닫혔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여 들어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앙상한 얼굴, 멍든 손목,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등.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내 딸이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생활비, 친절한 말들, 다 거짓이었던 걸까? 다음 날 다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수진아, 어제 엄마가 본 게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민해져서? 수진아, 너 몸무게가 얼마나 빠진 거야? 많이 안 빠졌어요. 손목의 멍은 뭐야?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냥 부딪혀서. 어디에 부딪혔는데 저렇게 멍이 들어? 엄마,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혹시 도연 씨가 너한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 빨리 부인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그 집에서 너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때 깨달았다. 내 딸이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속여왔는지도. 그동안의 친절함, 생활비 다 계산된 거였어요.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내 딸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그 뒤로 며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어떻게 해야 내 딸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시댁에서 돌아온 후 사흘 동안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수진이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앙상한 얼굴, 멍든 손목, 무너진 어깨.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저런 모습이 되다니. 네 번째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시댁으로 달려갔다. 이번엔 경비실에서 막혔다. 죄송합니다. 최댁에서 방문 거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방문 거부요? 네, 미리 연락하지 않고 방문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다. 딸을 만나는 것조차 막다니. 이들이 정말 사람인가? 핸드폰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수진이가 몸살이 심해서 당분간 면회를 사양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날 밤 반찬가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26해 동안 나 혼자 키운 딸인데 이제 만나지도 못하게 되다니. 정수가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이웃집 경자 언니가 다가왔다. 내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언니, 우리 수진이가 모든 걸 털어놨다. 수진이의 처참한 모습, 시댁의 냉혹함, 면회 거부까지. 경자 언니는 분노에 떨었다. 이 미친 것들이 감히 우리 수진이를.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내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해? 정수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수진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 그래.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자. 경자 언니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와 아는 사이였다. 며칠 후 그 기자를 만났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증거는 있으세요? 사진은 못 찍었지만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말라빠져서.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취재하기 어려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막막했다. 모든 문이 막힌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오후 2시에 동성로 커피숍으로 와주세요. 혼자 오세요. 가슴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수진이가 나를 만나겠다고 한 것이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커피숍에 도착했다. 수진이를 기다리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시댁에서 보낸 건 아닐까? 아니면 수진이가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이시정각, 수진이가 나타났다. 예전보다 더 말랐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수진아, 엄마 앉아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뭔가 달랐다. 수진아,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 더 이상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뭐라고? 저 괜찮아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아, 뭔 소리야? 엄마가 본 게 뭔데? 엄마가 본 건 오해예요. 저 정말 괜찮다고요. 선글라스 너머로 수진이의 눈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다. 수진아, 선글라스 벗어봐. 엄마 얼굴 좀 똑바로 보자. 안 돼요. 왜? 뭘 숨기는 거야? 아무것도 안 숨겨요. 그냥 눈이 좀 부어서. 거짓말이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그들이 너한테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잠깐, 수진아. 수진이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선글라스가 떨어졌다. 그 순간 내가 본 건, 수진아, 내 눈이 왜 이래?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최근에 생긴 멍이었다. 이건 뭐야? 누가 때린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눈 주변에 이런 멍이 들어? 수진아, 누가 너를 때린 거야? 수진이가 선글라스를 다시 끼려고 했지만 내가 막았다. 엄마, 제발. 수진아, 이제 그만해. 엄마한테 다 말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저, 저 정말 죽고 싶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진아, 우리 집에 가자. 이제 그만 가자.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어? 도현 오빠가 만약 제가 집을 나가면 엄마한테 해코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엄마 반찬 가게도 망하게 하고 빚도 지게 만들겠다고. 그런 힘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어떻게 수진이를 완전히 올감했는지. 수진아, 그런 협박에 넘어가면 안 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가 됐다. 내 딸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먼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몰래 수진이 사진을 찍고 시댁 주변을 정찰했다. 그리고 경자 언니와 함께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최도연 집안에 대해 알아봤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도연의 아버지 회사는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고 시어머니는 예전에도 며느리를 괴롭힌 전력이 있었다. 도연의 전 여자친구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제 충분해. 이들을 박살내자. 경자 언니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기자에게 제보했다. 동시에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다. 재벌가 며느리 학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시댁에서는 황급히 수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엄마, 죄송해요. 이제까지 말을 못해서. 수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내 딸이 드디어 돌아왔다. 수진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 후로 도연과 그 가족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가정폭력, 강요, 협박 등 여러 죄목으로 그들의 재산도 상당 부분 몰수됐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일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법이 더 강화됐다는 것이다. 지금 수진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상처가 깊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안전해요. 그리고 저는 비슷한 일을 당하는 다른 어머니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건 없어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